어머님, 아들, 친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결혼 깨지면 누가 다시 그 사람 만나 주겠어요? 네가 뭘 알아?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떡집 위생 문제랑 재료 속였던 일 인터넷에 올리고 거래처에 다 말해볼까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제게도 일어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아들을 정성 들여 키우고 떡집도 장사가 잘 되니 그걸 노리는 사람이 바로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전통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73세 이혜자입니다. 저희 떡집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먼 데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떡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 내놓을 때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집에 큰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영민이와 관련된 일이었죠. 영민이는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제가 늘 더 애를 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네요. 아들은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저희 떡집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가 벌인 일들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어떤 일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의 작은 골목길, 그 사이로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떡을 찌는 하얀 수증기처럼 저의 인생도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45년이란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떡들은 마치 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가득 채우던 은은한 떡 향기, 시루에서 막 꺼낸 따끈한 떡을 드시고 미소 짓던 손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저도 혼자서 미소 짓곤 했답니다. 이혜자 떡집이라는 간판 아래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제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 얘기를 하려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난 그날, 10살배기 영민이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수도 적고 늘 약했던 아들이었는데요. 몸도 약하고 말을 잘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특히 어릴 적 천식과 만성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이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자다가 갑자기 기침을 멈추지 못해 깨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을 준비해 방 안의 습기를 만들어주며 한숨도 못 자고 지새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심해질 때면 병원비가 걱정되어도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혼자 떡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제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파하는 영민이를 품에 안고 제가 떡 만드는 걸 조금만 덜 했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찢어지곤 했습니다. 영민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떡집 일이 바쁘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영민이는 제게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조용한 성격 탓에 친구가 많지 않았고 병 때문에 체육 활동에서도 늘 제외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선생님에게 당부하거나 주말마다 직접 시간을 내어 데리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늘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직접 만든 떡을 예쁘게 포장해 손수 선물로 건넸습니다. 영민이는 제 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을 먹으며 웃는 얼굴을 보면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지금도 그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힙니다. 세월이 흘러 영민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10살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뒤로 물러서 있던 우리 아들. 그런 아들이 35이 되도록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며 이 어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얘기했죠. 여보, 우리 영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설렘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첫인상부터 영민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었어요. 활발하고 친절한 모습에 제가 미안할 정도로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네며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죠. 저를 돕겠다고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겠다고도 했죠. 처음에는 참 고마웠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특히 영민이가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본 아들의 그런 모습에 엄마인 저는 눈시울이 촉촉해졌답니다. 드디어 우리 영민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요. 우리 가게를 드나들며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진짜 속마음을요. 영민이를 향한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 사건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떡집과 무엇보다 소중한 제 아들. 그것들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나 배신을 넘어선 잔인한 현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지켜온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민이가 그 아이와 가까워진 뒤 저희 떡집에 점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오다가 나중에는 일손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운터에서 손님들 응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떡 만드시는데 집중하세요. 하는 말에 감사하면서도 약간은 미안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떡집 일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카운터를 맡은 날 발생한 일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출 정산을 하는데 매출 기록과 실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총 50만 원 정도가 부족했죠. 처음엔 제 실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일이 많고 정신없다 보니 어딘가에 잘못 기록했거나 어딘가에 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50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된 겁니다. 매출 정산이 맞지 않는 날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카운터를 본 날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 아이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민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영민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애써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떡집에서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끝난 늦은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려고 뒷문으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그 아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꽤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떡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웃으며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구지? 무슨 얘기를 저렇게 다정하게 하고 있는 거지? 제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이 떡집 돈이 꽤 돼.
내가 땅값도 그렇고 여기 장사도 잘 돼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내가 좀만 더 시간 끌면 다 우리 거야. 내가 분명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들었어요.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떡집 일도 해야 하잖아. 내가 그거 진짜 괜찮겠어? 그러자 그 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그냥 영민이한테 어머님 힘드니까 내가 카운터 좀 봐줄게 하면 돼. 어머니는 그런 말에 약하더라고.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영민이한테라는 단어에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떡집과 땅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영민이는 진짜 순진해. 내가 이런 말 하면 죄책감 느낄까봐 잘 대해주긴 했는데 내가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해. 그럼 빨리 끝내. 내가 괜히 질질 끌다 정 들면 자기만 손해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 남자는 그 대화를 끝으로 그 아이와 웃으며 떡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앞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라고? 집으로 돌아와도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은 먹먹하고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일찍 떡집 문을 닫은 뒤 혼자 앉아 CCTV를 재생했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 주변 가게 사람들의 권유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가게 안에서 그 아이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떡집 매출 일부를 슬쩍 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제 속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돈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모아온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그 아이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준비했고 며칠 뒤에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와 나눈 대화를 잡아냈습니다. 지금 좀 짜증나는 게 어머니가 너무 꼼꼼하게 매출 정산을 해. 내가 다 챙기지도 못하겠고 조금씩 빼오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떡집 위생 문제하고 수입산 재료 쓴 거, 무게 속인 거, 이런 걸로 협박해서 바로 돈 뜯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야 얼마 안 되고 나중에 할머니 죽으면 위장 결혼했다가 왕창 뜯어내는 게 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녹음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아들과 저희 떡집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너무도 뻔뻔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녹음기를 들고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어머니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영민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 중에 이것이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민이를 키우면서 떡집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아픔은 없었어요. 40년 넘게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현실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떡집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녹음된 파일과 CCTV 영상을 들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영민이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모습에 제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민이는 고개를 들고 무슨 일이세요, 엄마?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순진하고 따뜻했기에 제가 전할 말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만나는 그 사람, 엄마가 좀 알아봤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민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녹음기와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들어봐. 엄마가 떡집에서 녹음한 거야. 그리고 CCTV도 봤어. 녹음기가 재생되자 집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영민이랑 결혼만 하면 이 집은 우리 거야. 떡집 매출? 내가 조금씩 손에 넣고 있어. 위생 문제로 문제라도 생기면 뭐 어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영민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엄마, 이거 무슨 장난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영민아, 엄마가 확실히 보고 들었어.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는 것도 봤고, 다른 남자와 가게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도 봤어. 이 녹음도 그 증거야.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믿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영민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진하고 착한 아이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떡집으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그 아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보자고 하셨어요? 그 아이의 웃음 섞인 인사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아이는 제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죠. 이게 뭔데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 아이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떡집에서 돈을 훔쳐가고 영민이와 결혼 후 이 집을 노리겠다고 한 거 다 녹음되고 찍혔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자 그 아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떡집 위생 문제라도 불 꺼지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협박하며 오히려 떡집 명성을 망칠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우리 가족과 떡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녹음과 CCTV는 법적으로도 증거가 될 거야. 그러니 너도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 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아이는 떡집을 떠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부터 떡집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라든지 떡집 주인이 매출을 속인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도 저희 떡집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들을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떡집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손님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그리고 그 아이가 직접 협박했던 대화 내용까지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인터넷에 악성 글을 퍼뜨린 사람들까지 찾아내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그 아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자와 공모해 저희 떡집의 평판을 망치고 사기 결혼으로 재산을 훔치려 했던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떡집 매출을 빼돌린 내용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둘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지만 법은 거짓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고 저는 고통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마음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떡집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 트라우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영민이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파혼 후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영민이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상처로 가득 차갔습니다. 한때 밝고 열정적이던 모습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졌고 집안 곳곳에 침묵과 아픔만이 맴돌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잔인한 현실을 매 순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떡집도 엉망이 되고. 영민이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아들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떡집에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대신 주방에서 떡을 만들거나 정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도 떡집은 한동안 침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허위 소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단골 손님들마저 우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도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던 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떡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일을 돕고 있던 영민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민아,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 엄마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다.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멈춰서서 제 손에 묻은 떡가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엄마는 충분히 버텨왔잖아요. 저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참 고맙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다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떡집에 남아 서로의 슬픔을 바라보기만 하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민이 동호회에서 알던 참한 아가씨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오랜만에 떡집에 찾아와 주방 한쪽에서 일하는 영민이를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민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민이는 미정이의 인사에 당황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는 자리에 앉아 떡을 주문하며 웃는 얼굴로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날 이후 미정이는 떡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두 사람의 대화가
점차 길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정이는 늘 밝은 웃음으로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영민 씨, 오늘도 떡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맛있는 떡을 만들어주세요. 그런가요? 사실 저는 제가 만든 떡이 손님들 입에 맞을까 늘 걱정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민 씨의 떡 만드는 솜씨를 믿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미정이가 떡집에 올 때마다 영민이의 얼굴은 더 밝아졌고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며 안도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떡집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소문으로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떡집 위생이 안 좋다던데라며 떠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소문이 다 거짓말이었대라며 떡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미정이는 단순히 떡집 손님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게가 바쁠 때 도움을 자처하기도 했고 한가한 날에는 영민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자며 밖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미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민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미정이가 떡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정이와 영민이는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영민이가 떡을 만들며 보이는 섬세함과 진지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영민이는 미정이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미정이는 우리 떡집과 영민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처음 들렸던 그해 겨울, 미정이는 떡집에 찾아와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영민 씨, 이번 설날에는 제가 가족들한테 영민 씨 떡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민이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성껏 만들어 볼게요. 혹시 가족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떡이 있나요? 미정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떡을 먹어보시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영민 씨 떡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날 미정이는 떡집에서 만든 떡들을 포장해 갔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엄마가 너무 맛있다며 영민 씨를 꼭 한번 보고 싶대요. 영민이가 깜짝 놀란 듯 얼어붙었지만 미정이의 말투에는 전혀 부담을 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덧붙였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저희 엄마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미정이의 말은 영민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민이는 처음으로 미정이의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정이의 가족들은 영민이의 조용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떡집에서 만들어진 떡을 통해 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영민이는 그 만남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더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떡집과 일상에 대해 설명하는 영민이의 모습은 전에 없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영민이가 이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며 떡과 어울리는 새로운 음식을 배우기도 했고, 가끔은 떡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영민이는 미정이에게 떡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 떡은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질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반죽이 잘 안 돼요.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게 바로 영민 씨의 매력이에요. 미정이는 영민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영민이는 그런 미정이에게 점점 더 의지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민 씨,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영민 씨와 떡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고 싶어요. 미정이의 고백에 영민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영민이와 함께 떡집을 꾸려가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길 원했고, 영민이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정이의 가족과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하지만 사람을 다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도요. 지금은 매일 새벽 떡을 만들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떡을 사가며 건네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고, 아들, 예비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떡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